폐암이 그러면 지금까지 조기 진단이 왜 안 되었느냐?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4기가 돼도 증상이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면 증상이 없느냐? 폐는 통증을 느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거든요. 그럼 언제 그러면 진단이 되냐? 안녕하세요. 저는 성빈센트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훈이라고 합니다. 조기 진단이 된다는 것은 1기나 2기에서 조기 진단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술을 하고 완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기 진단이 중요한 건데, 폐암이 그러면 지금까지 조기 진단이 왜 안 되었느냐?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4기가 돼도 증상이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면 증상이 없느냐? 폐는 통증을 느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거든요. 그럼 언제 그러면 진단이 되냐? 증상이 나타날 때 기침, 가래, 흉통인데, 그럼 흉통은 늑막이라는 부위를 폐암이 침범했을 때, 그럼 기침, 가래는 또 언제 나오느냐? 사람이 숨을 쉬는 기관지, 비어있는 폐 안에 공간이 기관지인데요. 그 기관지에 폐암 덩어리가 침범을 해가지고 기도가 좁아졌을 때 기침, 가래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 폐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 국가검진사업으로 고위험군, 흡연력이 30년 이상, 만 54세부터 74세까지 해당되는 분들은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저설량 CT라고 하는 일반적인 CT보다 방사선 조사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간단한 CT를 통해서 조기 폐암 확인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기나 2기 진단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술로 완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는 바로는 뭐 5대 5일 정도로 1기, 2기와 3기, 4기가 그 정도로 1기, 2기가 많이들 찾아오시고요. 그런 경우는 수술로 완치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0대에도 폐암 많이 진단되고 있고요. 검진에서 사실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에만 의지할 필요는 절대 없고, 지금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긴 했어도 15년이 채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40대가 넘어가면 CT를 좀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족력이 있어도 이제 찍어야 되고요. 요즘에는 많은 이제 일반 환자분들께서 정보 이렇게 습득이 빠르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권유드리는 거는 10년 이상 흡연을 했는데, 아니면은 뭐 가족력이 있다든가 담배를 안 폈어도, 이런 분들은 저설량 CT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폐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소견서를 가지고 대부분 오시는데요.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전신마취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부분마취로 먼저 점검을 할 것이냐, 그거를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신마취로 먼저 가게 되는 경우도 좀 왕왕 있습니다. 간유리 음영이라고 해가지고 선한 폐암의 어떤 초기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명한 폐암에 합당한 영상 소견이고, 조직 검사를 부분마취로 미리 우리가 이제 하기에는 너무 작다, 그러면은 바로 수술로 권유하는 경우가 일단 1차적 케이스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뭐 1cm 이상 되면서 조직 검사를 미리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람이 호흡을 하는 기관지 속으로 내시경을 진입시킬 수 있는 그 길목에 있느냐, 아니면 그 길목 외부에 폐 조직 자체에 있느냐를 먼저 보게 되고요. 만약에 기관지로 보일 만한 부위다, 아니면 기관지를 암이 침범해서 누르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입원을 해서 기관지 내시경을 먼저 해보고요. 그게 아니라 폐 자체 기관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러면 피부에서 바로 바늘을 찔러서 이제 검사를 하는 폐침 샘검이라고 하는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진단 기술이 좀 한 단계 발전을 한 상황이 있는데요. 폐를 봤을 때 그 겉에 부분, 늑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겉에 껍질 부분, 말단 부위, 그쪽에 해당하는 종괴들은 대부분은 이제 폐침 샘검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좀 많이 발달이 돼서 지금까지는 진입하기 어려웠던 말단 기관지까지 넣을 수 있는 기관지, 얇은 기관지 내시경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말단까지 진입을 해서 조직 검사도 저희 병원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직을 이렇게 얻었으면 크게는 이제 소세포성 폐암이냐 비소세포성 폐암이냐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고,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나오면 EGFR, 뭐 ALK, ROS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NGS,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는 폐암에 관련된 유전자를 모두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것과 동시에 병기 설정, 그러니까 뇌전이가, 폐암은 뇌전이가 이제 많기 때문에 뇌 MRI를 반드시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뿐만이 아니라 배나 뭐 척추라든가 이런 곳에, 간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PET-CT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2가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폐 기능 검사, 폐활량이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검사 세트로 들어가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병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가 나오게 되고, 그 사이에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기 초반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완치를 목적으로 한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이제 3기 후반부터는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뭐 피적 체제를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면역 치료제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EGFR 양성이 나오면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아시아계, 특히나 이제 여성과 비흡연자분들의 경우는 양성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40에서 뭐 많이 잡으면 50%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 치료제, 한마디로 이제 경구 항암제죠. 그런 경구 항암제를 쓸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요인이고 장점 요인이고, 그런 걸 통해서 암을 효율적으로 억제를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 똑같은 비소세포성 폐암이 나와도 개인에 따라서 지금 치료제가 너무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표적 치료제를 쓰고 어떤 분은 면역 치료제를 써야 되고, 이게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는 뭐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처럼 지금 모든 대학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검사고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냐고 좀 환자분들이 많이 불평들을 하세요.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 한 세트가 다 나오려면 뭐 1주에서 2주, 뭐 NGS 같은 경우는 뭐 2주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답답해하시고 좀 그러실 수가 있는데, 완벽한 그런 타겟을 맞춰서 그런 치료를 하려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액체 생검은 처음부터는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암 조직을 얻어서 전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게 표준 순서고, 액체 생검 같은 경우는 ctDNA라고 해서 피 속에, 우리 일반 그 혈청 피 속에 그 암세포의 어떤 그 유전자 조각이 떠다니는 거를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채취하는 양 자체가 매우 극소량, 미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진행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대체적인 수완으로서 우리가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환자분이 너무 지금 노쇠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조직 검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하기가 정말 불리한 위치,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인데 그걸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액체 생검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암세포가 잘 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쓸 수는 있다. 일단 제일 목표가 되는 거는 그 조직을 얻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직을 얻어야 된다. 조직 검사를 한 번만 하는 경우는 사실은 한 50-60%밖에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은 한 번 이상은 다 하시게끔 되거든요. 나중에 결국에 되면 조직 검사를 2번, 3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나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일반 CT에 비해서 방사선 조사량이 2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설량 CT는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폐의 어떤 결절은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엑스레이에서는 안 나타났냐. 엑스레이는 사실은 살과 뼈와 이걸 다 통과해서 지금 다 겹치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뭐 폐 결절을 정밀하게 진단하기는 솔직히 어렵고, 저설량 CT라고 하는 CT 장비를 이용해서 반드시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 30년 이상 흡연, 54세 이상. 근데 다만 그 부분들만 가서 찍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그 이하의 분들도 40대여도 상관없고, 위험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아니면 담배를 내가 좀 피고 있다, 뭐 10년 이상 그래도 피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은 필히 건강검진을 CT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다.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거는,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조직검사도 아직 안 했는데 이거 뭐 표적 치료제 뭐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대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오해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만, 그리고 CT 영상에서 나왔다고 폐암이 의심된다고 폐암이 절대 아니라는 거,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확진이 될 수 있다.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뭐 표적 치료제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조직 검사를 해서 소세포 폐암이 아니라 비소세포성 폐암이라는 것이 나와야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고, 그것도 100%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30%밖에는 양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폐암이 진단이 아직 안 되신 분들과 폐암이 진단된 이후의 분들을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폐암이 진단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일단 자기가 가족력이 있는지, 어떤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은 없었는지, 지금까지 뭐 안 좋은 공기에 많이 노출됐다든가 직장 환경이라든가 가정에서, 그리고 흡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서, 일단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하면 시간을 따로 내셔서 건강검진에서 이제 저설량 CT까지는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암 진단이 된 이후의 분들은 일단 현재 치료하고 계신 방향에서 몸 관리를 잘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재발이 되었을 때 추가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조직 검사를 더 잘 협조적으로 잘 해주시면서 그런 치료 방향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컨디션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폐암이 초기여도 치료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암이 진단되었다는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병원 의사가 하는 말, 그 치료 방향을 잘 서로 상담을 해서 치료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